언제 경기 침체가 일어나느냐. 2025년에 온다. 아니면 2024년에 온다. 아니면 2026년에 온다. 투자를 시작하신 분들한테 얘기하는 게 종목 선별을 잘 하셔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종목을 잘 골라놔야지 시장보다 더 높은 수익을 올리기 때문에. 자, 그러면 인플레이션이 있을 때 그렇게 가격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기업분들은 뭐냐? 자, 지금 이 반등세가 일어나기 시작했는데 많은 분들이 이 대세 하락장의 어떤 상승이다 라고 생각을 한다면 우리가 흔히 이제 단어로 베어마켓 랠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안 좋은 약세장에서의 일시적인 반등이라는 거거든요. 근데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고요. 그래서 최소한의 어떤 상승이라고 생각하면 아마도 내년 초까지, 그러니까 지금부터 한 5개월 정도 추가로 상승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된다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근데 그 5개월 지나고 나서 하락장이 일어나느냐? 그것도 정답은 지금은 없습니다. 근데 뭘로써 판단을 해야 되냐면 언제 경기 침체가 일어나느냐? 그러니까 경기가 급격하게 둔화를 해서 경기 침체가 일어나면 그때는 정말 주식시장이 안 좋아집니다. 오히려 그 경기 침체가 일어나기 몇 개월 전부터 시장은 안 좋아집니다. 왜 그러냐면 미국이라는 나라를 보시면 전체의 국가 총생산이라는 게 있잖아요. GDP라는 숫자가 있어요. 이 숫자가 성장률이 급격하게 떨어지는 것을 경기 침체라고 얘기를 합니다. 마이너스로 가면 진짜 침체인 거고요. 경제 성장률이 7%다, 6%다 이런 게 뭐 1%, 2% 떨어지면 그것도 경기 침체이고요. 성장률이 절반 이상 떨어지는 그런 현상을 우리가 흔히 말하는 경기 침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럴 가능성이 충분히 있죠. 근데 이제 그 타이밍이 언제냐 하는 게 중요하고요. 특히 미국은 이 소비가 이 GDP에 차지하는 비중이 개인 소비가 70%고요. 정부까지 더하면 80%가 넘어요. 그러니까 소비가 일어나지 않으면 경기 침체로 가는 거죠. 근데 많은 분들이 지금 걱정을 하시는 것이 실질 임금 상승률이라고 합니다. 뭐냐면 임금이 늘어나야지 소비를 더 할 거 아니겠어요, 그죠? 내가 주머니에 돈이 더 많이 들어와야지 그걸 쓰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요즘에는 물가 상승률이 워낙 높아서 그거를 임금이 들어오더라 하더라도 물가가 올라간 게 더 높다 보니까 내 개인적인 지갑 사정이 그렇게 좋지 않다고 느낄 수가 있다는 거죠. 왜냐면 뭘 하나 먹으려고 하도 옛날에는 100원 하던 게 이제는 막 110원 하니까 내가 옛날에 돈 받던 게 100원이다가 105원을 받아도 110원까지 가격이 올라가 버리면 뭔가 우리가 들고 있는 게 좀 모자란다고 생각할 거 아니겠어요? 그렇다 보면은 결국 소비를 안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현상이 일어날까 봐 걱정들을 하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인플레이션, 물가 상승률을 잡으려고 전 세계적인 중앙은행들이 다 노력을 하는 겁니다. 그런 환경 아래에서 이 반등세가 끝나는 타이밍, 또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경기 침체가 일어나느냐 안 일어나느냐가 중요한데 저희가 생각할 땐 지금 현재의 우리가 판단하는 여러 가지 환경으로서는 경기 침체가 바로 일어날 것 같아 보이지는 않고요. 빠르면 내년 하반기 정도에 일어날 수 있다. 내년 말 정도에 일어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시장은 최소한의 상승을 한다면 그 전에 한 6개월 전까지, 즉 내년도 상반기, 내년도 1, 4분기 이때까지는 상승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거고요. 근데 만약에 경기 침체가 내년 하반기에 안 오고 2025년에 온다, 아니면 2024년에 온다, 아니면 2026년에 온다, 아니면 2027년에 온다, 모르는 거는 정확하게 그거를 계속 판단을 해야 되는데 그 시기가 지연되면 될수록 시장은 고점을 형성하는 시기가 지연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현재는 우리가 최소한으로 보면 내년 초까지라고 생각하는데 경기 침체가 만약에 내년도에 안 일어나고 그 다음에 일어난다라고 생각하면 또 그게 1년 지연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무리하게 너무 빨리 주식을 매도하는 전략은 적절하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에 물려 있느냐가 중요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손절을 할 것이냐 아니면 추가 매수를 할 것이냐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결국은 내가 뭘 들고 있느냐가 제일 중요합니다. 네, 지금 같은 시장이
앞으로 6개월 뒤에 경기 침체 관련해서 주가가 고점을 찍을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다면 아니면 더 이어질 수 있다. 어쨌든 그렇게 생각을 할 경우에 우리는 지금 계속해서 주린이 분들이든 투자를 시작하신 분들한테 얘기하는 게 종목 선별을 잘 하셔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종목을 잘 골라놔야지 시장보다 더 높은 수익을 올리기 때문에 이번에 반등을 할 때도 더 빨리 더 많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손절을 해야 되면 그거는 종목이 안 좋은 거고요. 추매를 해야 되면 그건 종목이 좋은 거고요. 그래서 뭐 전체적으로 주식을 어떻게 해야 된다 이게 아니라 종목 선별이 굉장히 중요해집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어떤 종목 선별이 중요하냐? 지금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 많이들 걱정을 하는 게 경기 침체가 올 거냐 안 올 거냐잖아요. 그건 정확한 정답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관련해서의 종목을 선별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지금 경기 침체가 오려면은 계속해서 이 인플레이션이 물가 상승률이 높게 유지가 되는 현상이 오래 이어지고요. 이에 따라서 임금 상승률이 높다 하더라도 계속해서 실질 임금 상승률이 낮아져 아까 말씀드렸듯이 소득에서 인플레이션을 빼야지 그게 실질이거든요. 그래서 그 숫자가 좋아지기 어려울 수도 있다라고 걱정을 한다면 결국은 뭘 사야 되냐? 그러면 이 인플레이션이 있을 때 그 인플레이션에서 실적이 안 깨지는 회사, 즉 물가가 올라가잖아요. 근데 그 물가가 올라갈 때 물가를 관련해서 가격을 내 상품의 가격을 올릴 수 있는 기업들. 무슨 얘기냐? 그만큼 가격 경쟁력이 있는 회사들. 아니면 그 회사의 상품은 경기가 이렇든 저렇든 간에 가격을 떨어뜨릴 필요가 없어도 계속 매출이 일어나는 이런 류의 종목을 들고 계시다면 투자를 하셔야 되겠죠. 자, 그러면 인플레이션이 있을 때 3% 이상의 인플레이션이 일어날 때 물가 상승률이 일어날 때 그렇게 가격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기업군들은 뭐냐라는 질문을 하시면 저희는 당연히 1등이 IT입니다. IT 기업들이 그렇게 가격 경쟁력이 있고요. 그 다음에 소비재 중에서 필수 소비재가 있고 임의 소비재가 있어요. 필수 소비재라는 것은 뭐 어떻든 간에 무조건 소비를 해야 되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한국에서는 가장 소비를 많이 일으키는 게 쌀이나 뭐 또는 소비를 많이 일으키는 게 라면이다고 치면 라면 가격은 올리더라도 사잖아요. 가격 경쟁력이 있는 거죠. 뭐 그런 회사를 산다든지 그게 이제 필수 소비재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임의 소비재는 사실 사도 되고 안 사도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현재의 상황은 우리의 양극화 현상이 많이 일어나고 있다고 하죠. 정말 돈 많은 사람들은 돈이 많고 돈이 없는 사람은 없고. 근데 이 돈 많은 사람들은 인플레이션, 물가가 올라간다고 해서 소비를 안 할까요? 하죠. 예, 당연히 하죠. 그래서 필수 소비재 말고 임의 소비재 중에서도 가격을 언제든지 올릴 수 있고 계속 매출이 늘어나는 기업들에 대한 투자가 필요하겠죠. 뭐 예를 들어서 요즘에 저희가 이제 저희 회사에서 그 다른 방송국 갈 때 항상 신세계 본점을 지나가게 되거든요. 보면은 항상 막혀 있어요. 뭐 거의 자동차 줄이 뭐 거의 뭐 뺑뺑이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뭐 루이비턴이라는 상품을 사는 뭐 아니면 뭐 굉장히 비싼 차를 사던 뭐 굉장히 수요가 튼튼한 그런 명품들을 사는 케이스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 이제 필수 소비재 말고 임의 소비재도 그렇게 가격 경쟁력이 있고 가격 전가력이 있는 그런 기업들을 사시는 게 중요할 거고요. 또 다른 업종으로는 주택, 건설 관련된 주택 건설 관련된 당연히 집은 있어야 되니까 집 가격이 급격하게 하락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회사들, 뭐 또 통신. 그러니까 요즘에는 워낙 통신 시대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쪽은 가격 전가가 굉장히 쉽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대충 그런 업종들에 초점을 맞추셔서 투자를 하시면 또 전기차도 있겠네요. 그죠? 전기차 같은 경우에도 워낙 가솔린 수요가 줄어들고 한번 충전하고 나면 굉장히 오래 가고 그렇다 보니까 비용이 절감되는 효과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또 부품도 굉장히 많이 줄거든요. 그래서 가격을 유지만 시켜도 마진이 높습니다. 그래서 그런 회사들은 계속해서 실적이 좋겠죠. 그래서 전기차 관련된 이런 쪽에 대한 관심도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가장 중요한 거는 여전히 인플레이션과 미연준의 금리의 어떤 그 속도, 인상의 속도가 중요합니다. 인플레이션이 계속 높게 나오면요, 미연준의 입장에서는 아니면 어떤 나라의 그 중앙은행도 마찬가지지만 계속해서 금리를 올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유동성을 축소를 시켜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계속 높게 나오는 건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근데 최근에 보시면은 시장이 올라가죠. 인플레이션이 높은데도. 근데 왜 올라가느냐? 인플레이션의 숫자가 떨어지고 있으니까. 아직도 높지만 방향은 빠지고 있어요. 이런 추세가 나올 때는 시장이 좋아합니다. 아직도 높다 하더라도. 왜냐하면 앞으로는 인플레이션이 하향 안정화될 거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근데 그게 그렇지가 않고 인플레이션 숫자가 빨리 떨어지지 않고 계속 높게 유지가 되면 미연준의 입장에서는 이 인플레이션 낮춰야 되기 때문에 금리를 빠르게 계속 많이 올립니다. 그래서 그 금리를 올리는 속도가 천천히 될 거라고 예측을 하고 있어서 시장이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금리를 지금 현재 2.25, 2.5% 금리인데 이거를 3.5까지 올렸는데 거기서 멈추는 게 아니고 또 올려요. 계속 올려요. 그러면 이건 시장이 굉장히 안 좋은 요소가 됩니다. 왜냐하면 모든 그 주식에 대한 적정 가치를 계산할 때 금리가 얼마나 높으냐에 따라서 적정 가치가 얼마나 높으냐가 결정이 돼요. 금리가 높으면 높을수록 적정 가치는 떨어지는 거고요. 금리가 낮으면 낮을수록 적정 가치는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감안했었을 때 지금 현재에 계속해서 가장 관심을 가지고 내년 초까지 계속 지켜봐야 되는 부분은 얼마나 인플레이션이 떨어질 것이냐, 얼마나 미연준이 금리를 빨리 올릴 것이냐, 아니면 천천히 올릴 것이냐, 이것을 보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인플레이션은 저희는 정점을 찍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앞으로 이제 떨어질 건데 이제 질문은 가장 이 100만 불짜리 질문은 뭐냐면 떨어지는데 얼마나 빨리 떨어지느냐. 예. 그래서 또 너무 또 빨리 떨어지면 이거 경기 침체로 바로 간다. 그러면서 또 싫어할 수도 있고요. 또 너무 천천히 떨어지면 이게 금리를 계속 올려야 되니까 또 싫어할 거고요. 그러니까 적정한 거는 떨어지는데 아주 적정한 레벨로 천천히 떨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 시장은 환호를 합니다.